안녕하세요. 과학 정진유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봤던 과학 쪽지 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객관식 1번입니다. 다음 변화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김치가 씌어지거나 오래된 우유에서 신맛이 나는 경우 우리는 이를 화학 변화라고 하죠. 물질 변화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이 문제는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 변화는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고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변화이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배열은 변합니다.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2번입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는 얘기는 상태 변화인 즉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죠. 늦가을 새벽에 서리가 내렸다. 이 또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이 또한 물리 변화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었다. 단순히 물하고 소금이 섞는 혼합물인 경우에도 물리 변화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녹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못을 이루고 있는 철이라는 성분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을 만드는 화학 변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는 화학 변화인 5번이 되겠습니다.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반응하여 탄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서술형 1번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탄산나트륨은 NaCO3, 염화칼슘은 CaCl2. 이 둘이 반응해서 서로 다르게 결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즉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상태죠. 나트륨이 탄산이온과 만나서 결합했다가 배열이 바뀌면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만나는 거, 그리고 탄산이온이 칼슘이온과 만나는 결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하면 CaCO3 그리고 NaCl입니다. 이렇게 쓰면 완벽한 화학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나트륨이 하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자수를 맞춰준 이게 바로 완성된 화학식입니다. Na2CO3 플러스 CaCl2는 CaCO3 플러스 2NaCl. 숫자 2까지 써줘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개수를 넣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1인 경우에도 다 원래 쓰지 않는데 요 문제인 경우에는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N2와 H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든 화학식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문제집에서도 나왔었는데요. H가 수소라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공배수 6을 맞춰서 2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2, 3은 6개가 되어버렸네요. 그럼 여기서도 맞춰서 3개를 써서 6개를 맞춰야겠네요. 밑에 2번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입니다. 보시면 탄소의 개수는 맞는데 수소의 개수가 4개, 여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의 개수를 4개에 맞춰주기 위해서 2개라고 써주시고요. 산소를 보겠습니다. 산소는 2개, 2개, 4개. 그러면 산소의 개수도 딱 맞습니다. 더 이상 맞출 게 없으므로 1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1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입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개수를 맞춰줄 때 H가 2개 존재하죠. 근데 수소가 4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라고 써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필요 없는 내용을 지우면 이와 같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서술형 3번 문제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네,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넘버 2,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물리 변화에선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 변화에서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유리컵이 깨지는 것이 물리 변화라고 했습니다. 유리컵이 깨졌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나요? 네, 바뀌지 않죠. 따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만 변한다고 했습니까? 네, 원자의 배열만 바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소 2와 산소가 반응했을 때 몰 18g이 생성된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2번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이 경우는 뭘 찾는 거냐면 화학 반응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물리 반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1번이 답이 되겠죠. 설탕과 물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것은 물리 변화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객관식 3번 보겠습니다. 양초를 태우면 질량이 감소한다. 자, 분명히 아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고 했는데 왜 질량이 감소하나요? 네, 양초가 있습니다. 양초를 태우면 뭐가 점점점 줄어들죠? 네, 양초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양초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날아가게 돼요. 따라서 이 수증기로 날아간 물의 양과 합치면 실제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얘기지 양초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사라진 양초는 아예 없어진 게 아니고 물로 변했다. 그래서 물과 합쳐지면 양초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생성된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험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양초를 태우게 된다면 이 밀폐된 공간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밀폐된 공간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질량 모두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서술형 1번입니다. 질소 20과 수소 80을 반응해서 암모니아 40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즉 20과 수소기체 80을 가지고 40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수소가 20이 남았대요. 그러면 실제 사용된 건 20대 80에서 20이 남았으니까 빼면 60.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네요. 암모니아가 40. 그래서 부피비를 쓰면 약분했을 때 1대 3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정 성분비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된다는 법칙입니다. 마지막 3번 테스트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거 맞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자, 에너지를 어떤 A라는 물질이 방출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주변의 온도는 뜨거워지겠죠. 여러분들 히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터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디귿, 물질이 연소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초를 가지고 연소를 시키면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우리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열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방출하게 됩니다. 객관식 2번.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든다. 얼음이 있던 그대로 물이 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겠네요. 즉 물리 변화니까 질량이 그대로 있겠네요. 2번. 유리병 안에 얀초를 영소시킨다. 마찬가지로 아까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알루미늄 접시에 강철섬을 올려놓고 가열한다. 즉 여러분 가열한다는 얘기는 산소랑 결합시켜서 반응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기 중으로 반응물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마찬가지로 밀폐된 공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황산고리 수용액과 황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앙금이 생성된다. 즉 앙금이 용액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관식 1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16.8g을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분해할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물을 모아 질량을 측정해 보았더니 CO2인 이산화탄소는 4.4g, H2인 물은 1.8g이 생성되었다. 이때 탄산나트륨 Na2CO3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NaHCO3가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얘를 넣고 가열해서 완전히 분해하는 실험입니다. 완전히 분해에 포커스가 있어요. 완전히 분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럼 NaHCO3가 CO2도 만들고 H2O도 만들고 Na2CO3로 완전히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8에서 뭐를 빼면 될까요? 완전히 분해된다고 했으니까 4.4도 빼고 1.8도 빼버리면 진짜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10.6g 빼보시면 알겠습니다. 주관식 2번입니다. 철 10g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산화철 14g을 얻었다. 자, 완전히 연소시켰다는 거는 모두 다 O2랑 결합시켜서 철을 모두 다 O2랑 결합시켜서 산화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 10을 어떤 산소의 양과 합쳐서 14g을 만들었으니까 산소가 얼마 필요할까요? 4g이 새로 생긴 건 산소 때문에 생겼겠죠? 따라서 10대 4. 답은 약분하면 2, 5, 10, 2는 4. 5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입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는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염화나트륨은 제설제로 사용하는데요. 에너지 출입과 관계지어 설명하면 염화나트륨은 에너지의 출입을 통해서 물을 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실제 염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근데 이 제설제로 사용되면 에너지 출입과 관계없이 이 염화나트륨 자체가 물을 녹여요. 물을 녹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방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1번은 여러분들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성장일지가 있습니다. 성장일지를 펴보시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주기율표를 완성하셔서 붙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테스트 본 시험지를 왼쪽에 붙이시고 오른쪽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붙이시거나 완성하신 분들은 원래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 성장일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6월 15일 등교 개학시까지 테스트 4개를 결과 분석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오늘 3개를 올렸는데 나머지 하나는 김혜경 선생님과 나갔던 2단원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2단원까지 해서 총 4개의 결과를 분석해서 테스트 용지 붙여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장일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그래프 나타내기까지 해서 내시고요. 또 주기율표 완성해서 붙여 오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